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니어스 그라니디아 이 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차가 나온 지는 발표가 된 지는 좀 됐고 이제 사전 예약을 하신 분들도 미국에는 좀 계시는데 며칠 전에 이 차를 저도 오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어떻게 옵션을 구성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하려고 영상을 오랜만에 켜게 됐습니다. 이 회사는 이니오스라는 회사이고요. 한국에서는 이네오스라고 하는데 정확한 발음은 이니오스라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차량 이름은 그라네디어입니다. 이 회사는 뭐 다국적 기업 화학 회사고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대표가 이제 짐이라는 분인데 스포츠에도 관심이 많아서 그 사이클 팀도 갖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F1 그 메르세데스 벤츠의 지분을 한 33%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웹사이트 같은 데를 좀 구경하다 보면은 루이스 해밀턴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같이 이제 경험을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또 그 메르세데스 감독인 토토 울프나 조지 러셀도 이렇게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이 차량에 이렇게 피드백을 좀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이니어스라는 회사는 자동차를 처음 만들지만 이 회사가 모든 거를 다 생산하지를 않아요. 엔진 같은 경우는 그 BMW에서 이제 공급을 받는데 B58 엔진, 3리터 직렬 6기통 터보. 이 엔진 같은 경우는 BMW M340i나 X540i 시리즈에 들어가는 혹은 그 도요타 스프라 요즘에 나오는 그 BMW랑 같이 만든 그 차 있죠. 거기에서도 들어가는 엔진이고 릴라이어블하다고 합니다. 변속기는 ZF에서 만드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서 타본 사람들이 많이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력과 토크 세팅을 이 차에 맞게 다시 했다고 해요. 기존보다는 마력이 조금 떨어지고 이제 토크가 올라가서 그 세팅도 이니오스랑 BMW 같이 이렇게 세팅을 해서 공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반적인 그 생산은, 그러니까 차체 생산은 그 마그너스 타이어라는 회사에서 하는데 이 회사는 그 호주에 있고요. 벤츠 G바겐을 만든 경험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뭐 호주 유튜브도 보고 영국 유튜브도 보고 했는데 기억에 남는 평가 중에 하나가 차가 생긴 거는 랜드로버 같은데 운전하는 느낌이나 그런 거는 G바겐을 닮았다. 그래서 그런 리뷰를 본 적이 있어서 좀 그 부분이 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그 브em보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서스펜션은 빌스테인 서스펜션. 그리고 레카로 시트가 들어가서 이 실내에서 그 어떤 운전할 때 그 승차감이, 그러니까 착자감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리고 생산은 어디서 하냐면 그 프랑스에 있는 공장인데 그 공장은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가 어, 만든 꽤 신설 공장인데 그 공장에서 이제 뭐 벤츠 EQB나 뭐 그런 차들을 원래는 만들었다고 해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제 벤츠가 그걸 팔고 이 회사가 이거를 인수해서 차량을 지금 생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그 프레임 차량인데, 그러니까 밑에 아래쪽에 프레임이 들어가 있고 그 위쪽에 차체가 올라가죠. 그래서 엑셀이 앞뒤로 다 있는데 그 지프 랭글러처럼 그 엑셀은 또 카라로라는 회사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디퍼렌셜도 같은 회사에서 공급을 받고요. 근데 이 회사는 무슨 회사냐면 그 농기구를 만드는 특히 이제 트랙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튼튼해야 되고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엑슬은 카라로라는 회사로부터 공급을 받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차를 이제 랭글러랑 브론코랑 비교해 봤을 때 되게 장점으로 저한테 다가왔던 건 뭐냐면 그 토잉 능력이 되게 차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어, 캠핑용 카라반을 에어스팀을 사실 끌고 다니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인데 기존에 있는 랭글러나 그 브론코는 그 에어스팀을 끌기에는 토잉 능력이 충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그 정도를 끌려면 최소한 지프 글래디에이터 정도는 가야 되는데 근데 이 차가 이제 토잉 커패시티가 7,700파운드로 이게 지프 글래디에이터랑 같은 이제 토잉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꽤 좋죠. 그리고 또 이 차의 이 차를 만들면서 오프로드 능력을 이제 디자인을 할 때 랭글러를 많이 참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차의 그 그라운드 클리어런스는 264mm, 그러니까 26.4cm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도강할 수 있는 깊이는 80cm입니다. 그리고 어프로치 앵글, 그러니까 앞쪽 그 등반 각도가 35.5도, 그리고 디파처 앵글이 36.1도, 그리고 램프 오버 앵글이 28.2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의 기름 탱크 용량은 90리터이고요. 이거를 미국 기준으로 갤런으로 바꾸면 24갤런인데, 그러면은 이제 뭐 한 풀 탱크를 채운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22갤런을 채운다. 그러면은 한 4.5불 정도로 프리미엄 가스 정도로 계산을 한다면 대충 한 번 채울 때 100불 정도 나갈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최대 적재 가능한 용량은 800에서 855kg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뒷좌석 2열을 접었을 때는 2000리터 정도의 트렁크 용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차는 이제 프로덕션을 공개적으로 생산을 하기 전에 1.1 밀리언 마일 테스트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180만 킬로미터 정도 이제 테스트를 직접 뭐 오너도 타고 그 대표도 타고 해서 그렇게 테스트를 해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차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대표가 이 차를 만들 때의 어떤 그 철학인데, 첫 번째가 오프로드 케이퍼빌리티, 그러니까 오프로드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둘째가 이 차의 reliability, 그러니까 내구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믿음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고,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실제로 처음 이제 차를 만드는 회사치고는 만듦새가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빌드를 해볼 건데요. 저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그러니까 호주나 뭐 다른 국가들은 이게 스테이션 웨건뿐만 아니라 그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다른 나라를 클릭해서 가보면 대충 가격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건 호주 달러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는 유틸리티 웨건이라고 해서 이 뒷문이 이렇게 막혀 있고 조금 더 기본적인 이제 사양, 그러니까 어, 작업용 차량을 디자인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돼 있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이 스테이션 웨건밖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을 선택을 하면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그냥 기본적인 그라나디어, 두 번째는 그라나디어 트라이얼 마스터 에디션. 그래서 이건 사람들이 트레일 마스터라고 많이 읽는데 이거는 트라이얼입니다. 그리고 얘는 세 번째는 그라나디어 필드 마스터 에디션. 그래서 이 트레일 마스터는 오프로드를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겠다 하는 분들이 선택을 하면 좋은 옵션이고, 요 그레나디어 필드 마스터 에디션은 약간 그 온로드 주행이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이 선택을 하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미국에서 플로리다에서 이 오프라인 이제 그 뭐랄까 테스트 드라이브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나온 그 관계자에 따르면 이 그레나디어 필드 마스터 에디션을 가지고서 자기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이 필드 마스터가 락커가 없거든요. 근데 없어도 사실은 다 이제 잘 다닐 수 있었다. 그래서 필드 마스터도 충분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트라이얼 마스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컨피규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색깔 같은 경우는 아직 어, 이게 지금 첫 번째에 가보면 Vehicle Powertrain 이렇게 있는데, 사실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3리터, 이제 이거는 가솔린이고, 디젤, 3리터 터보 디젤, 역시 BMW에서 공급을 받는 디젤 엔진도 있다고 하는데, 미국은 가솔린밖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익스테리어로 가보면 색깔이 있죠. 지금 많이 고민이 돼요. 저는 사실 이 실버가, 이 차가 디자인 자체가 좀 클래식하기 때문에 실버를 할까 아니면은 음, 사실 요 그냥 좀 약간 기본적인 화이트도 조금 땡기고 이 블루도 땡기거든요. 요 색깔 좀 유니크해서. 근데 제가 다른 나라 사이트 가보니까 요 색깔이 이 기본 화이트가 그냥 그 추가금이 없는 색상 옵션이 될 거고, 이게 예를 들어서 한 500불이면 이거는, 그러니까 메탈릭이 들어가면 한 1000불 정도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가격은 일단 이렇고요. 저는 일단은 블루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휠은 이렇게 스틸과 알로이 휠이 있고 17인치가 있고, 이 두 개가 17인치,
그리고 요 두 개가 18인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7인치로 가볼게요. 17인치로 가면 어쨌든 승차감도 조금 낮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서 이 컨트라스트 엘리먼트라고 해서 지붕 색깔을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색 같은 경우는 위에가 검은색도 되고 이렇게 흰색도 되죠. 그래서 일단은 약간 좀 장난감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하면 일단은 저는 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Options and Accessory 여기 가면 요 사파리 윈도우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위쪽에 이렇게 두 개의 수동 매뉴얼 이제 썬루프를 선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또 필요에 따라서 완전히 이거를 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떼는 것도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클립을 열고 여기는 그냥 약간 걸쇠처럼 돼 있어서 요거만 열면 그냥 툭 빠질 수 있고 이거를 그냥 뒤에다 던져 놓을 수 있게 그렇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프라이버시 윈도우라 그래서 이 뒷좌석 그냥 기본 틴팅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어,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exterior utility belt라고 해서 이쪽에 뭘 걸어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저는 요거 캠핑 다니면 여기다 그냥 쓰레기통 같은 거 하나 만들어 걸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이거는 뭐 지금 저기 트라이얼 마스터면은 요 유틸리티 벨트는 기본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인테리어로 가보면 트라이얼 마스터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직물 시트예요. 그런데 저는 블랙 레더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모양이 될 거고요. 그리고 시트 커버는 이거는 패스. 그리고 요 컴포트에서 이 지금 이 핸들 가죽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 요렇게 갈색 약간 짙은 브라운 이게 새들 브라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들어가면 요 핸들에 하나 그리고 이 사이드 브레이크에 하나 그리고 이 손잡이에 하나 그래서 이게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는데 어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는 좀 클래식한 게 이것도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옵션 가격을 보고 차 가격이 너무 나간다 싶으면 이건 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선택. 그리고 어, 이 트라이얼 마스터를 하면 이 바닥에 여기가 지금 다 고무로 이제 바닥이 깔려서 그냥 이제 물로 쏴도 다 배수가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매트를 더한다면 러버를 더하는 게 관리하기가 좀 더 쉽겠죠. 유틸리티로 넘어가면 이 러프팩이 들어가는데 이 트라이얼 마스터에 이게 그 디퍼런셜 락커 앞에랑 뒤 그리고 이 BF 굿리치에서 나오는 이 KO2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랭글러 루비콘의 디폴트로 기본으로 들어가는 타이어인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타이어예요. 이게 그 스노우 그레이드도 되어 있어서 그 한국에서 그 유명한 미슐린 CC2 타이어 있죠. 그것처럼 이제 스노우 그레이드가 들어가서 눈길에서도 괜찮고 아무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타이어입니다. 그리고 또 스무드 팩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기본적인 컴포트 그런 사양 뭐 그러니까 히티드 시트 그러니까 열선 시트랑 뭐 파워 폴딩 미러는 아닌 것 같고 요 이제 히티드 미러 그러니까 그 열선 미러가 여기에 들어가죠. 그리고 또 이쪽에서 보시면 이 트라이얼 마스터 선택을 하면 어 이렇게 raised air intake가 그래서 이제 엔진이 흡기를 이쪽에서 하죠. 그러니까 도강을 할 때 엔진에 물이 들어가는 일이 없게끔 하는 이런 장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프로드를 선택을 하면 어떤 이런 쭉 옵션이 있는데 이 사이클론 프리 클리너는 여기를 읽어보면 spin the air at the high speed before.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어떤 스핀이 돌아서 그러니까 빠른 스피드로 스핀이 돌아서 이 센트리퓨gal 이펙트 그러니까 어, 이쪽이 스핀이 돌기 때문에
먼지 같은 게 이제 이쪽에는 못 들어가고 먼지는 다 밖으로 빨려 나가고 이제 퓨어한 에어만 이렇게 들어가게끔 뭐 하는 이런 장치인데 이거는 이제 사막에서 많이 타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옵션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추가를 할 거는 요 지금은 사이드 러너스, 그러니까 도어 스텝 요거를 추가를 할 생각이고 이 디폴트 락커를 그러니까 락 슬라이드를 추가를 하고 싶긴 한데 이게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이드 러너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윈치를 가면 요거를 사실 선택을 하고 싶긴 하거든요. 인테그레이티드 헤비 듀티 윈치. 근데 이게 옵션이 꽤 비쌀 것 같아요. 한 2, 3천 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패스. 그리고 뭐 제가 혼자서 오프로드를 많이 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요 클래스 3 tow hitch and electrics 요거는 넣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토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넣고요. 파워에 가면 이 auxiliary battery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랑 이 high load auxiliary switch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 이 운전석 위쪽에 보면 어, 요렇게 지금 운전석 위쪽을 보면 여기가 한 칸, 두 칸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아마 필드 마스터는 요거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보조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이 추가적인 어떤 전기 장치를 여기 연결할 수가 있어서 여기가 한 칸이 더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트라이얼 마스터가 되면 그 뭐랄까 그 지붕 쪽에도 이렇게 배선이 다 들어와서 우리가 그쪽에 어떤 라이트나 이런 걸 설치를 할 때 이제 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요거 보이시죠? 여기에 다 배선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가 라이트 같은 거를 달 수가 있습니다. 이 보조 배터리가 옵션이 있으면요. 그리고 인테리어 카고는 뭐 이 트렁크 카고를 어떻게 쓸 거냐 뭐 이런 건데 뭐 이거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추가하겠습니다. 패스. 그리고 루프 카고는 이 루프렉이 달릴 수가 있어요. 달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달면 이 사파리 윈도우가 틸트나 뭐 이걸 제어를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파리 윈도우가 나름 꽤 매력적이라 일단은 루프렉은 나중에 달게 되면 한 3분의 2 정도만 차지하는 그런 루프렉이 지금 벌써 이미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루프는 그 유명한 라이노렉에서 만듭니다. 하지만 저는 패스. 그리고 루프렉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뭐 루프렉 액세서리가 이렇게 많은데 뭐 이거는 나중에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이프티 가면 이 부분은 이제 그 이모빌라이저나 뭐 파크 어시스트 그리고 뭐 이 리어뷰 카메라 이런 거는 다 아까 그 스무스 팩에서 다 들어갔던 옵션이고 이머전시 킷 뭐 이런 거 담배 저 안 핍니다. 그러니까 패스하고 그러면 이제 서머리죠. 그래서 지금 저는 요 정도로 일단은 컨피규레이션을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참고로 이 지금 세 가지 트림이 있는데 만들려면은 거의 다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트라이얼 마스터를 선택을 하면 이 스노클을 그러니까 이 raised air intake를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를 하지만 거의 다 이제 비슷하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차 제가 보는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보는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그 오너의 철학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오프로드 케이퍼빌리티, 두 번째 그리고 릴라이빌리티. 그러니까 내구성과 오프로드 능력을 가장 중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차가 꽤 릴라이어블 할 거다라는 어떤 그 오너의 철학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렇게 앞에 그리고 뒤에 스키드 플레이트가 기본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내부에 물이 빠지게 세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퓨즈 있죠? 그리고 그 보조 배터리가 다 뒷좌석 밑에 들어가요. 그래서 도강을 하더라도 이제 차에 어떤 그 전기적인 그 결함이 없게끔 이 뒷좌석 밑에 그 전기 배터리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되게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어, 도어인데, 이 특히 그러니까 뒷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이렇게 3대 7로 열리고 닫히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생각하기에 그냥 얘는 그냥 닫히고, 얘가 이제 그 어떤 도어를 잡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이 손잡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만 따로 잠글 수도 있고, 얘만 따로 잠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꽤 인상적이고 장점이라면 장점이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얘만 열 때 얘가 열리면 안 되잖아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이 차가 어쨌든 사실 고장이 안 나게끔 만들기 위해서 전자장비들을 최대한 뺐지만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또 하나의 장점을 꼽자면 갈버나이즈드 메탈 프레임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그 어떤 그 오프로드를 할 때 바디가 어디에 긁혀도 그 녹에 대해서 좀 방지가 되게끔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12년 그러니까 바디 녹 워런티가 있고,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이 시동키가 그냥 그 오토 그 버튼식이 아니고 다 그 키로 돌려서 꼽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 어쨌든 좀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인데 오너의 철학을 고려를 했을 때는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가격은 미국에서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호주에서 변환을 해보면 호주 가격은 대충 7만 불 정도거든요. 제가 원하는 스펙이. 근데 이거를 영국에서 디자인을 하면 거의 9만 불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현재 뭐 모터 트렌드나 그러니까 제가 종합해본 정보들에 따르면 7만 불에서 시작해서 최대 10만 불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바라기는 9만 불은 안 넘었으면 좋겠고요. 한 8만 불 정도에서 이렇게 맞출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약금은 450불 정도를 냈고 거기서 370불인가가 디파짓이었고 나머지가 텍스였고요. 그리고 어, 그러니까 그 행사에서 알려진 스케줄에 따르면 뭐 5월쯤에 5월이나 6월쯤에 어떤 컨피규레이션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게끔 확정된 그 정보가 다 예약자들한테 돌아간다고 하고, 그리고 뭐 6월 혹은 뭐 그쯤에 2,000불을 한 번 더 이제 디파짓으로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약한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12월부터 딜리버리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뭐 예상하기로는 그러니까 2024년 한 3월 이후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받을 수 있으면 저한테도 스케줄상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이니오스 그라네디어에 대한 뭐 정- 오더할 수 있는 정보와 미국 기준, 그리고 뭐 짧은 어떤 그 의견을 얘기를 해봤고요.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이 차가 런칭이 될 때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이 차가 지금 도로 테스트는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에어백이 아직 준비가 안 됐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팔려면 그 전방 추돌 방지 장치 있잖아요. 갑자기 팍 쓰는 거, 센서에 의해서. 그게 지금 이 차가 없고, 또 레인킵 어시스트가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장치가 추가돼서 이제 실제로 판매가 될 거라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니어스 그라네디어에 대한 오더할 수 있는 정보와 저의 짧은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